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느새 자신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옆집 남자에 대한 한 주부의 사연입니다.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술만 좋아하는 남편, 이제 좀 컸다고 대화하는 것도 피하는 자식들, 회사로 학교로 다 나가버리면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저, 이게 바로 제 삶이었습니다. 365일 중 360일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들어오는 남편. 이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결혼생활 15년 중 제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28살에 시집와서 애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여태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네요. 아이만 잘 크면 행복이지 하며 그렇게 15년을 키워온 아이들은 이제 대가리가 굵었다고 학원 갔다 오면 말도 안 하고 지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12시 넘으면 오늘도 술에 쩔어 기어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이랬던 저에게 다시 저를 설레게 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다 믿었던 제 가슴도 이렇게 처녀 시절처럼 설레게 되었고 10년 넘게 가져보지 못한 감정이라 적응하기도 참 어려워했었죠.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현관문 열면 코앞이라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떡인데 조금 드셔보세요. 저희 집 사람이 지금은 일하러 가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당시 옆집으로 이사 온 남자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뽀얀 피부, 서글서글한 미소 위에 얇게 나있는 턱수염이 어찌나 그리도 매력적이던지 우리 집 아파트가 복도식이 아닌 한 층에 두 세대가 마주보고 있는 현관식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맞은편 세대 현관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 며칠 뚝딱뚝딱 시끄럽더니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온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설레이는 첫인사가 끝나고 받아온 떡을 다 먹은 접시에 무엇을 담아줄까 하고 생각했어요. 집에 별로 있는 게 없어 과일을 조금 담아서 몇 시간 후 그 집 초인종을 눌렸고 그 집 현관문이 열렸죠. 그런데 이제 막 씻고 나왔는지 머리는 온통 물에 젖어 있고 목덜미랑 쇄골에 물기가 남아 급하게 입은 티셔츠라 군데군데 몸에 들러붙어 있더군요. 수건으로 머리 한쪽을 닦으며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얼핏 조금 열린 문과 그 남자의 뒤로 집을 슬쩍 보니 와이프가 집안일에 영 신경을 안 쓰는지 엉망이었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던 옷가지들 속에 빨간 남자 속옷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그 남자가 눈치챘는지 급히 현관문을 닫으며 고맙다고 미소를 날렸습니다. 오, 첫 만남인가? 설레이는 첫 만남? 그렇게 옆집 남자에 대한 제 관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결혼하고 처음 이런 감정을 겪어보니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제 인생의 큰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한 날이면 늘 작은 대접에 음식을 담아 옆집에 줬어요. 시간은 낮 시간대. 와이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낮에는 늘 그 남자 혼자였고 또 나는 일부러 그 시간대를 이용해 음식을 줬었죠. 안녕하세요. 잡채를 좀 했어요. 우리 가족이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라 드립니다. 아, 늘 얻어먹기만 하네요. 저번에 주신 닭볶음탕도 정말 잘 먹었어요. 그런데 와이프분은 일을 하시나 봐요? 네, 하하, 요즘 특히 더 바쁘다고 하네요. 대신 제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요. 아, 그렇군요. 살림이 남자 손에 있지 않았을 텐데 혹시 어려운 게 있으면 말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주 오고 가는 게 그 남자와 저는 제법 친한 사이가 된 듯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은행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날은 그 남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낮술을 하고 현관문에 기대어 서 있더군요. 그래서 안 되었는데 저도 몰래 서 있는 그 남자의 넓은 등을 보고 이성을 잃었는지 뒤에서 그 남자를 껴안고 말았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그는 뒤를 돌아보더니 역시 저를 껴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 버렸네요. 뭐야 이거. 그렇게 첫 번째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자연스레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아이들은 학교에 다 보내고 나면 저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들고 옆집에 갔어요.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네요. 대개도 이런 멋진 일들이 생기다니 15년 고생한 결혼 생활의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의 와이프는 건축 쪽에 무슨 일을 하는 사업가라 했는데 오늘 엄청 많이 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둘 중 한 명은 살림을 해야 했기에 그 남자가 하고 그 부부 사이 아이는 없다 했습니다. 그런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에 대한 집착도 커졌죠. 자기야, 나 어떻게 생각해? 응? 무슨 생각 말이야? 갑자기 나 그게 결혼 무슨 생활 말이야? 접을 수 있어. 내가 비록 지금 와이프보다 돈은 못 벌지만 자기 뒷바라지는 더 잘할 자신 있어. 이혼을 한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난 자기가 이혼하는 거 추호도 원하지 않아.
아줌마가 이래도 되나? 내 욕심에 그 남자를 독차지하고 싶었고 그를 위해 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도 다 키웠고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도 없다 생각했기에 제 딴에 아주 큰 결심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 남자는 저를 말리더군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건 원하는 게 아니라며. 하지만 전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고 급기야 우리 집의 가족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다 보니 집안 살림을 돌아보는 게 적었고 아이와 남편은 그런 저에게 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도 전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그와의 만남이 지속되던 와중에 그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집안의 경제권을 와이프가 다 쥐고 있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은 투자처가 생겼는데 할 돈이 없다며 저에게 돈을 좀 융통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돈? 드디어 돈 나왔어. 자기야,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해서 안 쓸 수 있는 돈이 없네. 응? 무슨 돈? 어디에 쓰려고? 급한 거야? 아, 급한 거는 아니고 아주 좋은 투자처를 찾았는데 그게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지금 들어가야 하거든. 큰 돈은 아니고 한 500 정도부터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좀 빌려줄 수 있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기에 조금 놀랐지만 투자할 곳이 너무 좋은 곳이라 기회를 놓칠 수 없다길래 제가 남편 몰래 갖고 있던 적금을 깨서 빌려줬습니다. 제일 처음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점점 커지더군요. 제가 남편 몰래 가지고 있던 적금이랑 비상금이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제가 가진 돈이 없게 됐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돈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주고 싶더군요.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나중에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게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제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급전을 땡겨 썼는데 이자 감당이 안 됐어요. 급기야 집으로 핸드폰으로 캐피탈 회사에서 전화까지 오는 상황에 이르렀고 빚은 어느새 1억 2천으로 늘었죠. 도저히 늘어나는 빚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 남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그때 투자한 거 어떻게 되었어?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 내가 빌려준 거 일부라도 조금 돌려주면 안 될까? 아, 그거 시간이 조금 걸려. 왜? 아, 대부업체를 조금 이용했는데 그게 산더미처럼 불어있어. 이제는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네. 자기야, 이참에 우리 합칠까? 자기가 예전 이혼 이야기 꺼냈을 때 아니 생각해봤어. 나도 지금 와이프랑 더 이상 살기는 싫어. 정말? 난 지금 남편이랑 아이 관계도 더 이상 가족이라 할 수 없을 정도야. 그래, 그럼 자기 이혼해. 나도 이혼할게. 그런데 사실 내가 와이프에게 갚아야 할 돈이 조금 있어. 일단 그 돈을 먼저 줘야 우리 와이프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그와 정식적으로 함께 살 수 있게 되다니 진짜 꿈인가 생신가 했죠. 하지만 그가 와이프에게 줘야 할 돈이 있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기에 친정에 돈을 빌리고 남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남편 몰래 뺐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모아 그 남자에게 줬어요. 그 남자가 와이프에게 갚아야 할 돈에 크게 못 미쳤지만 오히려 그 남자는 제게 고맙다며 투자건이 성공하면 모든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눈물도 보였습니다. 눈물도. 이 눈물이 진실인가? 얼마 후 제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터지고 말았고 드디어 남편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갈등과 무관심 속에서 상처받은 내 이야기는 쏙 빼놓고 지 이야기만 하는 남편. 잘 됐다 싶었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말이 쉬워 이혼한 거지 이혼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제가 갚아야 할 빚이 너무 큰 돈이라 걱정은 됐지만 어차피 그의 투자가 성공하면 바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중 이혼의 사유가 저에게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 저는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했고 그 남자도 한동안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어차피 합치면 매일 본다는 희망으로 살았죠. 이혼 절차 진행 중에는 그 남자와 관계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했기 때문에 전화통화도 삼가고 그 집을 가는 일도 없어야 했어요. 이혼은 이혼대로 힘들고 그 남자를 못 보는 것도 힘들고 참으로 힘든 시기였죠. 그렇게 이혼이 성립되고 그 남자의 집으로 룰루랄라 갔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진행 중에 이미 집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라 떳떳하게 그 남자의 집으로 향했죠. 너무 보고 싶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현관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려도 자꾸 틀렸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한참을 망설이며 기다렸고 그 초인종을 계속 눌렸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리더군요. 아우, 누구여? 니시길래 이렇게 배를 꼭꼭 누르는겨이. 아, 안녕하세요. 김병만 씨 좀 보러 왔어요. 누구라고이? 할머니,
김병만 씨요. 안 들리세요? 아이 내가 귀가 좀 먹었어이. 김병맛이라이. 우리 2주 전에 이사 왔어이. 병맛인지 무슨 맛인지는 몰라이. 귀가 먹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2주 전에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럴 리가 없다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 정말 다른 집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군요. 근처 부동산을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경악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네. 2주 전쯤 그 집 사람들이 이사를 급히 떠났고 지금은 노부부가 들어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야 이거? 야반도주한 거 아이가? 야반 전화도 계속하니 어떤 다른 사람이 받는데 보니 전화번호까지 모두 다 바뀌었더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와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그리고 바뀐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갔는지도 모든 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으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돈들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그 남자부터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그 남자가 사기꾼 같다며 자꾸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 남자를 믿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제가 가진 빚과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친정에서는 저를 보지 않겠다며 쫓아냈고 저는 하루하루 이 집 저 집 옮겨가며 근근히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아이들은 저를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고요. 온갖 협박과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그 남자에 대한 희망으로 살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남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와 여러분 이게 주작 아니야 이거 이 사연 이거? 그러니까 새로 이사를 온 옆집 남자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남자가 돈을 달라 해서 돈을 빌려줬고 그래서 이혼을 했고 빌려준 돈을 갚자 하니 뭐야 이거